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통영함을 인도하기 위한 첫 수순을 밟았습니다. 28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통영함의 소요와 사업계획 수정안을 의결한 건데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통영함을 인도해 내년 전반기면 전력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이 통영함을 인도하기 위한 공식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낡아서 더 이상 작전에 투입할 수 없는 광양함을 하루라도 빨리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방위사업청이 요청한 통영함 선체고정형 음파 탐지기와 수중 무인 탐사기의 추후 장착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통영함의 소요와 사업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시험평가와 판정,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통영함을 인도하게 됩니다. 해군은 통영함을 받게 되면 함정의 성능을 확인하고 승조원의 작전 능력을 숙달하는 등 석 달에서 최대 5달 동안 전력화 훈련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에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영함은 현재 이초와 예인, 인양, 그리고 잠수 작업에 대한 구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 장비를 교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수중 무인 탐사기는 1년, 선체 고정형 음파 탐지기는 최소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당분간 기뢰를 탐지하는 소해함과 협동작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통영함의 인도가 지연돼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업 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고 앞으로 더욱 철저하게 사업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군 장병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한 발명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치열한 예선을 거쳐 선정된 35개 수상 작품들이 한 곳에서 선보였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국방부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와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한 군장병 발명경진대회의 수상작들이 코엑스 전시장 부스에 진열됐습니다. 군 복무 중 얻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식재산화하기 위해 열린 이번 발명경진대회는 지난 8월부터 본선 심사를 거쳐 2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35개의 수상작들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군 발명 경진대회는 지금 현재 복무 중인 군 장병들이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임합니다. 그래서 제대 후에 사회생활에 좀 더 빠르게 적응을 하고 창업이나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회부터는 군용품과 일반용품으로 발명품 범위를 구분해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경제성과 실현 가능성 등 사업화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군용품 부문에선 함정에서 로드 체인의 길이 조절이 손쉬운 체인 블럭이, 일반용품 부문에선 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명벌이 각각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네, 이번 발명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체인 블럭입니다. 해군 함정 내에서 무거운 장비의 상하 이동 시 급속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작업 중 불편했던 상황을 개선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불편하고 개선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 홍도 유람선 자초 사고 시 구명벌이 작동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정비자 입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알아서 함정 위험 감지 시 자동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군장병 발명경진대회는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이 열리고 있는 코엑스 전시장에서 함께 진행돼 일반인들도 군 발명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발명품은 다음 달 1일까지 전시되며 수상작은 특허청 특허 출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군복과 군용장구를 만드는 업체의 시설 기준이 대폭 완화돼 제조업체가 보다 간결한 조건으로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다음 달 1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프레스와 재봉기 등 군복과 군용 장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표 시설만 갖추면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세하게 규정했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3톤 이상의 전동 프랙션 프레스와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 재봉기 등을 갖춰야 한다는 식으로 사업 허가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규정이 1973년 법률 제정 당시부터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겨울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전군 관계간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군은 사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윤현수 기자입니다. 동계 재난에 대해 적극적,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하라. 국방부는 28일 동계 재난 대비 전군 관계관 화상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겨울철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관련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12월과 1월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기로 보고 폭설과 한파 등 재난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기습적인 폭설에 대비해 각 군에선 제설 장비를 사전에 배치하고 유사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유리와 모포 등 구호 물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고립이나 대규모 교통정체가 발생할 경우엔 지자체,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목표 시간 안에 정상적인 교통소통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로 인한 각종 시설과 장비, 물자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도 각 군은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기온 급강하에 따른 화재 예방 대책을 세우고 한 달에 한 번 화재 대응 훈련을 하는 등 군내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올겨울도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제로화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올해 지뢰 제거 작전이 27일 종료됐습니다. 올해 지뢰 제거 작전은 지난 4월부터 민간인 통제선 남쪽 지역의 미확인 지뢰지대 3곳과 후방 방공기지 3곳 등 모두 6개 지역 6만 6천 제곱미터에서 실시됐습니다. 합참은 육군의 공병여단과 공군 항공시설전대 등 6개 부대를 투입해 대전차 지뢰 312발과 대인 지뢰 121발 등 433발의 지뢰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작전에 투입되는 요원들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작전을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합참은 지난 1998년부터 실시해온 지뢰 제거 작전을 통해 17년 동안 모두 6만 9천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고 앞으로도 연차별로 미확인 지뢰지대와 후방 방공기지의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육군 제6군단은 경기도 포천과 연천에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을 수습해 합동 연결식을 가졌습니다. 호국 영령들은 60여 년 만에 차가운 땅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상윤 중입니다. 27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6군단에서 6.25 전쟁 전사자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진행됐습니다. 육군단은 지난 5개월 동안 6.25 전쟁 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답동리, 북삼리, 초동리 일대에서 모두 59구의 유해와 2,500여 점의 유품을 수습했습니다. 수습된 호국 영령을 모시고 합동 연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연결식에는 지역 참전 유공자들도 참석해 먼저 떠난 전우들을 추모했습니다. 군 제6군단장은 선배 전우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대한민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확고한 안보 태세를 유지해 선배 전우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에 제가 탐사를 다니다가 지표에 널려있는 지표 유해를 보면서 정말 이분이 백골화가 돼가지고 하얗게 바래버린 그 유골을 보면서 정말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없었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유해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으로 봉송돼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군은 매년 전국 74개 지역에서 36개의 사단과 여단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 10만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오는 2015년 5월에 사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정상윤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전선으로 달려갔던 호국 영웅들 중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경찰들도 있었는데요.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 참전 경찰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국가유공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박예진 기자입니다. 6.25 전쟁 당시 경찰 신분이면서 새파랗게 젊은 나이에 기꺼이 전쟁터로 나온 참전 경찰들. 국가보훈처는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참전용사 319명을 발굴하고
이들을 초청해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식을 거행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의 공훈이 헛되지 않도록 6.25 전쟁에 참전했으나 미등록한 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직접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 참전한 분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6.25 전쟁 당시 참전 경찰들은 낙동강 전투와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등 국군과 함께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웠고 1만 명이 전사하고 6,500명이 부상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25 전쟁에 참전한 경찰은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현재 1만 4천여 명만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수여식에서 참전 경찰들은 나라에서 명예로운 보훈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제 전우가 5명이 전사했는데 그들의 국가에 대한 공로와 함께 이렇게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국가보훈처의 이와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무나 큰 감동을 느낍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올해부터 시작한 정부 주도 국가유공자 발굴 사업을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국방부가 예비군지휘관과 예비전력관리기구를 운영할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최종 합격자 93명을 발표했습니다. 제55회 선발시험에는 373명이 응시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지난 9월 22일부터 약 2달 동안 서류 심사와 체력, 현역 복무 실적 평가 등을 통해 선발됐습니다. 최종 합격자로는 예비군 지휘관 84명을 비롯해 동원지원단 요원과 행정담당 군무원 등이며 특히 여성 최초 예비군 지휘관으로 이도희 예비역대령이 선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임용 예정자들은 12월 8일부터 육군학생 군사학교에 입교해 2주 동안 부임전 교육을 받은 뒤 내년 1월 1일부터 예비군 지휘관 또는 동원지원단 요원 등으로 임명될 예정입니다. 육군 탄약지원사령부가 효율적인 임무 수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전군 탄약관계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27일 탄약지원사령부에서 열린 전군 탄약관계관 회의에는 국방부와 합참, 육군본부, 야전군 탄약관계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하제대 간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야전부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했으며 특히 탄약 정비시설 통폐합 등 5개 과업과 19개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회의에 이어 진행된 탄약기술교류 합동 세미나에서는 군 관계자와 군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이 한자리에 모여 군 전투력 증강과 탄약기술 발전을 목표로 탄약 비군사화 발전 방향, 탄약고 필요설비 설치 기준과 관리 등 다양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방향혁 탄약지원사령관은 세미나를 통해 전쟁의 필수 물자인 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한편 독자적인 탄약관리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선진 탄약 지원태세 확립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이 28일 17번째 유도탄 고속함인 이병철함을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이병철함은 지난 2012년 6월 STX 조선해양에서 건조하기 시작해 해군의 인수 시운전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보 품질 보증 활동을 거쳐 해군에 인도됐으며 앞으로 2개월 동안의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에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상해 군경회 서울시 지부가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시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극기 사랑 운동을 펼쳤습니다. 상해 군경회 회원 30여 명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랑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참여했으며 서울지방보훈청 직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민들에게 태극기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태극기 바로 알기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전쟁기념관이 12월의 호국인물로 6.25 전쟁 당시 북한 무장 수송선을 격침한 백두산 함해 함장 최용남 소장을 12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습니다. 1950년 6.25 전쟁 중 부산 해역으로 침투하던 북한 무장 수송선을 발견하고 당시 해군의 유일한 전투함인 백두산 함 함장으로서 적함을 추격해 격침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 밖에도 여수 철수작전과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해 작전 성공에 기여했습니다. 육군 지상전 연구소에서 자문위원장을 모집합니다. 준장으로 전역했거나 전역 예정으로 지상작전 수행 방법 연구 분야에 대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채용되며 1년 동안 육군 교육사령부 소재 지상전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12월 11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상전 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2년 동안 매달 헌혈을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장교가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육군 53사단에서 근무 중인 오재욱 소령인데요. 오 소령은 단 1초의 찡그림으로고 아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라고 말했는데요. 22년간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봉사한 당신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참 군인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